안녕하세요. 데이드 이슈. 세상의 모든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느 커뮤니티에 생생한 코로나 경험담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단순 두통과 고열 정도로 감기처럼 앓다 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음의 경험담을 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감기처럼 앓다 마는 질병이라서가 아닌 제때 케어와 치료를 잘 받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 거주하시는 교민분이 공유한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경험담입니다. 원작자 분께서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싶어 올린 거라 사료되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증상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차 코로나 걸린 경험자로서 글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검사 잘 안 해줘요. 열나는 건 기본이고 기침도 심하게 해야 하며 숨이 막혀서 강아지처럼 헥헥댈 정도가 돼야 병원에서 검사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어지러워서 한 발짝도 못 딛는 상태고 검사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산소율 90% 아래여야 입원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일반인 검사 해준다는 그 텐트 가셔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걸려서 3주를 죽음을 넘나들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증상은 아래와 같았어요. 1. 미열 시작되면서 냄새, 입맛 등이 없어지는데 그 수준이 배에서는 꼬르륵 대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데 입이 음식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데 밥은 뱉어내거나 토하고요. 물도 역해서 단맛 들어간 게토레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2. 미열이 시작된 후 3일이 흘렀고 열이 점점 오르는 게 느껴졌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전트 케어를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감기검사 먼저 해보자고 감기검사를 했으나 감기 아님으로 나와서 의사는 감기 증상 같다고 혹시 모르니 집에서 일주일 격리하라고 했고 만약 열이 가라앉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 일주일 후에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미열이던 저는 고열로 바뀌고 어마무시한 두통이 동반되기 시작했어요. 두통은 뇌를 쪼개서 닦아내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동안 밥은커녕 게토레이만 마셨고요. 저는 너무 초반에 걸려 타이레놀 대신 에드빌을 먹었고 그로 인해 제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에드빌 절대 먹지 마세요. 이때 엄청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침대가 같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요.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홀리네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제 상태를 본 응급실 레지스터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너희한테는 코로나 검사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분 덕분에 저는 다음날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어떤 분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 해주긴 할 거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걸려갈 수 있고 입원은 당연히 안 되고 등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됐다고 집에 가자고 했죠. 이날은 제가 두통 때문에 계속 울고 기침을 계속하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일주일 넘게 물만 마신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 처음 아플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관리해 주셨는데 에드빌 먹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면서 타이레놀만 먹으라고 하셨고 안 되겠다며 잉그루드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는 잉그루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잉글우드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분을 만나 증상을 체크하고 바로 폐사진을 찍어보더니 폐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당장 입원하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고는 산소 튜브를 끼고 바로 입원을 했어요. 코로나 검사 그때는 결과가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아직 확진은 모르지만 폐 손상이 심하고 고열에 면역력이 너무 약해 노인 같다라는 말씀하시고 모든 증상은 코로나와 일치한다 하여 다음날 안 되겠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하고 바로 약 투여를 시작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약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미친 듯이 정맥 주사로 맞고요. 저는 말라리아 그 약 한 번 투여 받았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땐 FDA 승인 전이었고 트럼프가 승인됐다고 거짓말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도 그 약 덕에 산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두통은 계속 타이레놀과 항생제 같은 약을 계속 먹었고요. 엄청난 설사와 두통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병원 입원하고 5일 정도 힘들었어요. 저녁에는 산소 튜브 때문인지 제가 패닉 어택이 온 건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멈추는 듯하게 놀라서 깨는데 잠을 못 자요. 깨면 두통이 어마무시하게 오고요.
여러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5일째 저녁쯤부터는 두통도 사라지고 산소 포화도도 87에서 90%를 왔다 갔다 했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설사는 계속했지만 저 혼자 링거드 끌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일요일에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퇴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실도 부족하고 간호사 의사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저처럼 나아지는 게 보이고 산소 포화도만 올라가면 바로 퇴원시키더라고요. 퇴원하고 저는 집 앞 계단도 못 올라가 쓰러질 뻔했지만 집에 돌아와 몇 주 만에 하는 샤워를 하고 사람처럼 침대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날 이후 2, 3일 후부터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폐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숨쉬는 연습을 해서 폐를 펼쳐야 해서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그리고 기침은 현재 2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합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도 수월하게 하고 스트레칭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올라왔어요. 제 경험담이고요. 아직 무서워하면서 집 밖으로는 안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었고 그래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너무 큽니다. 약도 없어 비타민C만 어마무시하게 퍼붓기 때문에 아픈 걸 다 견디고 혼자 이겨내야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 나가야 하는 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꼭 끼시고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 있는 집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바로 옷 갈아입고 샤워부터 하세요. 저는 아직도 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집이었던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회사로 올라가는 버튼 한번 눌렀다고 혹은 남편에게 옮았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난 무증상일 거야,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하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문제이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뉴저지 병원들은 혼자서 걸어오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습니다. 쓰러져 구급차 혹은 실려와야 받아줘요. 저 입원하고 퇴원을 일요일날 했는데 저랑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죽었다더군요. 심지어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도 산책하겠다며 오버팩 공원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군요. 가족 꼭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족을 챙길 시기예요.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길고 감정에 써서 엉망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사례가 있는 만큼 여러 증상들이 나오고 있으며 폐와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 외에도 CNN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닌 혈전을 유발하며 다중 장기 손상 등 환자의 발가락 끝까지 증상이 있어 코로나 발가락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온몸을 가격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혹독한 피해 없이 넘어가서 그렇지 결코 가볍게 볼 질병이 아닌 것입니다. WHO에 의하면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 즉 주기적인 발병으로 풍토병이 되어 완전한 통제까지 4,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태원 클럽발 2차 웨이브 위기에 있음에도 미국 코로나 청문회에서 한국만 30번 넘게 언급될 정도로 온통 한국 얘기일 만큼 성공적 방역을 했으며 또한 외신과 WHO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위기를 이겨낼 역량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나라이니 한국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또다시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이 걱정인데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